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삼성전자 최악의 불황속 2배 수익봅니다. 이 가격에 꾸준히 사세요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도 빠르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새롭게 편입을 준비하신 분들, 추가 매수를 준비하신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맹신하시기보다는 참고 자료로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삼성전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나뉜다 봅니다. 악재로 평가받는 삼성생명법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 삼성전자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금 실적 전망이 어떤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다음 전략을 어떻게 잡아나가고 있는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음 지금 시장에 대한 전략입니다.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가가 갈리죠. 왜? 외국인 투자 자금의 수급이 너무나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무리 매출을 잘 내고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대세 상승하는 건 힘듭니다. 주식시장에 수급이 들어와야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외국인 펀드 자금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시장이 안 올라가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안 간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생명법입니다. 삼성생명법이란 무엇이냐? 핵심만 전달해 드릴게요. 지금 뭐에 문제가 빠졌냐면 삼성생명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해당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에서 보면 대략 30조 가량을 들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0조 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으면 무엇이 문제냐? 지배구조상의 문제가 생기겠죠. 너 이번 이 삼성생명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삼성 오너가가 삼성이라는 기업을 그룹을 이 지배구조를 탄탄해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게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과도하게 매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럼 너네 이거 보유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사실 삼성 체제 자체를 흔드는 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는 삼성전자만을 타겟으로 하는 거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를 흔드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된 내용이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시가평가를 하지 않고 기존엔 장부평가를 했는데요. 시가평가하자는 기준이 나옵니다. 시가평가를 하게 되면 잘못돼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하면 21조가량을 팔아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30조 중에서 21조를 팔아야 돼요. 그럼 4분의 2를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3분의 2인 21조가 시장에 딱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정말 멀쩡할까요? 그죠. 멀쩡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안 그래도 투심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재 시점에 이런 삼성생명법에 대한 이슈가 나오니까 삼성전자 주식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거죠. 실제 그래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600만 주주들을 비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솔솔 나올 법도 한 게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명분을 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이렇게 삼성생명이 이런 이야기가 2014년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고 있었거든요.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뭐 여러분들 16년 다 돼가는 얘기인데 12년이죠. 12년이 다 돼가는 얘기인데 12년 동안 갑자기 안 팔다가 지금에서야 또다시 떠오르는 이유가 뭐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8년이죠. 8년 동안 뭐 잠잠하다가 법안 발의내리고 잠잠하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냐라고 하면 원래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라는 주식 자체는 좀 특이합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고요. 가장 우량하다고 평가를 받죠. 그래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보험 계약자들이 수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지배구조를 안전하게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계약자들, 이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삼성을 매수한 것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가? 라고 하면서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금융당국과 일부 국회의원들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법안 통과는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주식시장의 흐름이 심상치 않죠. 삼성전자의 주가랑 코스피 증시는 굉장히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 직후부터 한 120%, 130% 정도 올랐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떨어진 게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삼시 한 40% 정도 떨어진 걸로 보이죠.
근데 코스피는 그에 비해서는 대략적으로 32% 정도. 그러면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0% 정도 차이가 나죠. 오히려 코스피 증시가 더 나은 겁니다. 삼성전자보다 코스피가 더 낫네? 뭐 이럴 바에 삼성전자가 정말 우량주라도 봐도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가 솔솔 돌게 되면서 도대체 이 삼성전자가 우량한 주식이 아니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오래 들고 있을 이유가 뭐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란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사실 이게 2년만 놓고 보는 거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엄청난 양적 완화라는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온 딱 2년치만을 가지고 2년 3년치만을 가지고 이게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2년만을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애매하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죠? 삼성생명 측도 그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게 뭐 20년, 30년치 통계를 낸 것도 아니고 취득한 기간을 전부 다 따져본 것도 아니고 취득한 이유를 과거 1900년도 이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따져본 것도 아니고 정말 2년간의 흐름만을 보고 정말 이 주식이 우량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과연 현금이 130조 있는 기업을 보고 안 우량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 전 세계 경제도 바뀐 부분도 좀 있으니까 조금 특별한 상황은 벗어나서 다시 한번 판단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펼쳐내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편이고요. 실제 저는 그래서 해당 법안이 또다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은 하니까 이제 이런 보험은 하나 만들어 놨다고요. 또 삼성생명 입법 발의,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길터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정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팔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누구에게 팔지 않고 자사주, 삼성전자가 직접 자사주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솔솔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악재라고 평가받는 삼성생명법에 대한 이야기는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이제는 큰 변화를 지금 현재 주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미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된 내용은 보험까지 깔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유가 100% 완벽한 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처 방법이라든가 해당된 내용들이 왜 이야기가 솔솔 나왔는지 이야기까지 분석해 보니까 좀 억지스러운 부분, 시비를 거는 것도 억지스러운 부분이 첫 번째 있고요. 만약에 이 억지스러운 부분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후속 대책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삼성전자의 주가를 과하게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악재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입니다. 이게 가장 최악이죠. 저는 최악이라고 한다면 단연코 이게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부터 월가 건물들 침체 경고, 인플레이가 경고, 미국의 경제 탈선시킬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곧 다가오게 돼 미국을 안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나마 괜찮다고 이야기했었던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 침체 대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완만하게 좀 괜찮아질 확률은 대략 한 30% 전문가마다 다 좀 다르지만 30% 정도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경기 침체로 빠질 가능성은 뭐 거의 70% 가까이 육박될 만큼 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들을 다수 전문가들, 거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JP모건 CEO라든가 골드만스 CEO, 세계은행 CEO, 그리고 지금 테스파고 CEO 등 큰 거물들의 이야기만 딱 들어보면 경기 침체가 오는구나라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반도체 시장도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겠죠. 4년 만에 반도체 역성장 2023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 5% 감소했고 실제 매출도 감소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죠? 이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다 보니까 버티는 기업들도 있는가 하면 버티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악의 상황 닥친다. 공포의 SK 하이닉스 설비 투자 10조 철회. 반도체 투자 시장에 투자를 취소하고 생산을 많이 감소시키고 지금 감산하는 등 굉장히 많은 악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모든 게 불확실하고 최악의 투자 절벽. 지금 이 모든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를 잠시 멈춘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여러분 설명드리면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는 거냐라고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여기서 다르게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미 최악의 전망이 나왔고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 최악의 전망이라는 건요. 뭐냐면 이미 주식시장이요. 그것을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해당 이야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우리가 최악으로 간다. 지금 내년 2023년도 위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위기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원래 주식이라는 건요. 현재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면 미래의 가능성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를 앞서간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6개월 정도 동안의 미래를 반영한 가격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2023년도 안 좋을 거라고 이미 확정 지어진 상태에서 이 만들어진 주가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빠질 대로 빠졌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내년에 정말 최악의 경제 상황이 왔을 때는요, 오히려 주식을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께서 정말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기회가 오니까 지금은 기회 시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이 망한다 망한다 할 때 투자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코로나 시대 때도 그랬죠. 진짜 망할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저가를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런 흐름들을 꾸준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전략은 어떻느냐? 삼성의 다음 전략 중요하겠죠. 바로 이번에 뭐 사장님께서 임기가 도래했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사장이 임명되셨네요. 삼성전자 첫 여사장 탄생, 이영희 사장 승진했다는 내용입니다. 언론인 출신 백수연, 박승희 부사장도 나란히 승진, 사장 승진 7명, 위촉 업무 변경 2명 등 총 9명 사단직 인사가 지금 이제 임명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삼성그룹의 오너가 출신이 아닌 첫 여성 사장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5일 이영희 삼성전자 DX 부분 글로벌 마케팅 센터장이 글로벌 마케팅 실장 사장으로 승진하는 내용의 골자로 하는 등 7명의 사장 승진을 단행했다라는 내용이 솔솔 나와주고 있죠.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인물이 탄생함으로써 저는 분명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여러분들께서 모르셨을 거예요. 그죠?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 이 내용을 보면 삼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단독 이런 체제를 지금 현재 비상경영 체제를 지금 현재 설정했다고 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임원도 초긴장, 삼성 비상경영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 중에서 핵심만 보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TV,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사업 부문의 비상경영을 선언했다. 해외 출장은 글로벌 마케팅 행사 등을 대폭 축소하고 각종 경비 지출 절반가량 줄이기로 했다. 고물가, 고환물, 고금리 등 참중고 경기가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내 기업의 삼성전자마저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되는 분석이 나온다. 보통 미국 기업들은 뭐하죠? 사람을 잘라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함부로 사람을 자를 수 없는 국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다른 비용 줄이기에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줄이는 광고비부터 그리고 비품비부터 줄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줄이면서 또 마케팅을 아예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임명하고 새로운 전략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될까 싶긴 한데요. 비용을 줄이고 미래 투자를 늘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걸 막겠다. 뭐 이런 전략이 삼성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가 삼성이 일단 비용을 줄이겠다는 건 알겠어요. 그죠? 뭐 이런 저런 곳에서 뭐 돈을 줄이시겠죠. 뭐 해당 내용 우리가 자세히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서도 돈을 쏟는 곳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자잘한 비용들 줄여서 돈을 아껴서 어디다 쓸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경비 절감분은 미래 사업에 투자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돈을 진짜 허리줄 돌면서 돈을 그냥 아끼겠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비상경영 계획 공지에도 미래를 대비한 투자는 확대할 것이라며 투자액을 줄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삼성전자 경영진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위기일수록 신사업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역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찾고 미래 투자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DX 부분은 신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 해외 S급 인재 유치, 해외 시장 개척 등을 위한 투자인 자금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거나 신발굴에 도움이 되는 인수합병에서도 적극적으로 나갈 방침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DX 부분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DX는 무엇이냐? 간단히 보겠습니다. DX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고요. 현대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신제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잇따라 탄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일본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죠.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이 나오네요. 계속해서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을 사람의 생활에 침투시킴으로써 생활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뭐 결국에는 우리가 최근에 사용하는 스마트워치 아니면 스마트 핸드폰 그 이외에 다양한 장비들이겠죠. 그죠? 이 다양한 장비들 중에서 그럼 이런 디지털 장비들, 사람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장비들 중에서 삼성이 특히나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이냐?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게임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점유율을 더 지금 현재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생산량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공급망을 유지하고 생산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그럼 뭘 믿고 가느냐? 바로 게임 시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G스타 2022에서 역대 최대 규모 브랜드관을 열었다라는 의미 적극적으로 게임 전시장에 참여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게임 분야에서 가장 핵심 기술로 떠오르는 디스플레이 기술에 굉장히 목숨을 걸고 열심히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시죠. 그럼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이 메타버스 시장의 핵심 기반에는 AR 기기와 VR 기기에 지금 현재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기술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XR 기기가 지금 현재 애플에서 출시되고요. 그의 후속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멀지 않은 미래에 바로 관련된 제품을 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해당 기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렇게 생긴 겁니다. 진짜 고글처럼 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디지털 주변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 가상 세계에서 뭐 게임을 하거나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가상 세계하고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된 기업에 지금 이제 12월 8일 날짜로 헤드셋 눈독 미국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는 내용이죠. 적극적으로 이런 게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게임 시장과 가상 세계하고 사람들하고 이어주는 지금 이제 기기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하고도 최근에 만났었죠. MS CEO 시작으로 16일 지금 현재 다양한 ASML CEO 다양한 CEO들과 만나면서 이런 시장을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MS,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적극적으로 할 것 같아요.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전 이 게임 시장이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 방어 주로 귀환했다. 소니 MS 격정전대 비디오 게임. 현재 비디오 게임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저게 M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뭘 인수했죠? 최근에 액티비즈 블리자드 우리나라에서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회사로 유명한 해당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즉 우리 여러분들께서 보통 생각하면 영상을 업로드해서 보여주는 그 플랫폼이 대표적으로 뭐 있죠? 보통 무료라고 한다면 유튜브, 그죠? 이 무료 컨텐츠들이 올라오고요. 광고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돈을 내고 본다라고 하면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거 돈을 내고 보는 건 요즘엔 넷플릭스, 뭐 혹은 뭐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대표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대표적이다라고 할 만큼의 회사가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게 될 대표적인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해서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즈 블리자드라는 기업까지 인수합병하게 되면서 인수합병을 준비하게 되면서 게임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적극적인 거죠. 이렇게 적극적인 시장을 만들어 놓고 해당 시장에서 관련된 기기 게임들은 바로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서 게임을 만들고 지금 이제 해당 제품을 내놓으면 더욱더 좋은 지금 이제 반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된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삼성전자하고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콜 오브 뷰티, 닌텐도와 10년 공급 계약 이런 적극적인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삼성과의 지금 이제 연계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갤럭시로 음악 틀며 윈도우 PC에서 재생, 삼성 MS 생태계 융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삼성 기기들하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기기들하고 지금 현재 전부 다 합쳐지기 시작한 거죠. 합쳐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게임 산업에서도 이 소프트웨어를 다시 합쳐 놓게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자유롭게 해당 기기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래 산업, 게임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야기를 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가장 크게 걱정했던 삼성생명법,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문제가 터지더라도 주식 시장이 급락할 만한 요인이 될 것 같진 않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은 지금 당장 안 좋으나 오히려 실적 전망이 최악을 찍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주식 시장을 매입해야 될 만한 중요 시기가 될 것 같다.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잘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매집하는 구간이 가장 좋고, 좀 어느 정도 확인하고 가고 싶으면 보통 내년 1분기까지는 예상치가 안 좋거든요. 근데 내년 1분기 이후부터는 좀 바뀔 것 같습니다. 1분기란 내년 1월에서 3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도 삼성전자의 주식을 천천히 매집해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 편이고요. 나는 최저점에서 매집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3월 달에부터 적극적으로 매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시장이 마지막 하락이 올 것 같거든요. 깊을지 안 깊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하락이 왔을 때 삼성전자를 주식을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적인 전망을 봤을 때도 오히려 삼성전자는 팔 때가 아니다, 매수할 때다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려요. 주식시장은 항상 선행하니까요.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다음 전략은 게임으로 잡고 있더라. 게임으로 잡고 있더라.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애플이 내놓는 지금 이제 XR 기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의 제품도 출시되고 나면 이 게임 시장이 생각보다 더 본격적으로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애플이 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애플은 아무 제품이나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퀄리티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놓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해당 기기가 혁신을 좀 불러오고 혁신을 따라서 삼성도 그에 동참하게 되면서 분명히 게임 시장의 큰 변화를 따라서 실적 전망이 바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양한 뉴스 봤을 때 내년 1분기에 애플이 지금 이제 XR 기기를 출시하는 것도 그렇고 내년에 지금 안 좋았던 실적 전망이 좀 실적 전망치가 좋아지는 타이밍도 그렇고 딱 내년 3월쯤이 가장 베스트한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저는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까지 간단하게 드리면요. 주식시장은요. 저는 내년 3월 달이 지금 핵심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최근에 경기 침체, 경기 침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실제 경기 침체가 진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오면, 진짜 올 것 같으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금리를 인하시키겠죠. 계속해서 올리기만 했었던 금리 인하를 준비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금리 인하가 사인이 나오면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것 같죠? 아닙니다. 단기간은 마지막 하락을 보입니다. 예. 마지막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 특히나 지금 경제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 위기를 겪고 있고 아직까지 위기가 도사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인하한다는 사인은 뭐 시장은 어떻게 해석할 여지가 있냐면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야 될 만큼 진짜 경기가 안 좋아? 진짜 경기 침체 심하게 오는 거야? 라는 인식을 줄 거고 단기간에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저점을 잡고 마지막 하락이기 때문에 대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타이밍에 매수하는 게 좋은데 전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에 따른 대응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선언하는 시점이 빠르면 3월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집중 매집을 들어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3월 달에 여러분께 시장 전망, 시장에 대한 이야기,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딱 따져보면 뭐 팔 주식도 아니고요. 위험한 주식도 아니고요. 오히려 삼성이 지금 반도체 전망이 안 좋아가지고 과하게 떨어졌는데 오히려 더 시장보다 더 10% 싸게 나왔기 때문에 주워 담아야 된다는 좀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시대예요. 예. 여러분 디지털 시대가 확대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고퀄리티의 핸드폰은 모두가 1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럴 만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해가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이 XR 기기라고 보여지고요. 이 XR 기기가 충분히 많은 것들을 바꿔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앞으로의 지금 이제 빠르면 5년에서 느려도 10년 안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해당 변화의 주도를 이끌고 있는 게임 산업을 지금 이제 훌륭하게 즐길 수 있는 이 삼성의 XR, VR 기기들 꼭 주목하시면서 삼성전자를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설명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 기기만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이 게임 산업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디지털 세계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 이번에 삼성하고 SK하이닉스 준비하는 DDR5 서버용 램이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겁니다. 이걸로 돈 많이 벌 거거든요.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내년
지금 빠르면 지금부터 매집하셔도 굉장히 괜찮고요. 늦으면 내가 확인하고 하고 싶다고 하면 내년 3월쯤에 여러분께서 매집을 이어가시면 삼성전자는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모두가 삼성전자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죠. 위기가 올 것 같지 않았던 이 기업이요. 그죠? 맞아요. 지금 이럴 때가 투자 시기입니다. 투자해 보시고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삼성전자에서만큼은 마음 졸이지 말고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혼자 투자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플리케이션도 다운로드 받아보신 걸 추천드립니다. 무료 급등 추천주 그리고 무료 시황 그리고 무료 자료집들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집들을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고요.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니까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급등 추천주 장전 시황 지금 현재 급등 포착 자료인데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셔서 2023년도 2배 급등 후보주라고 해서 삼성 로봇 자료집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집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께서 해당 자료집까지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주도로 해서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 내년 초에 1, 2월, 3월에 로봇 일정이 좀 있습니다. 신규 로봇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 관련된 로봇 관련 종목들 싸그리 준비해 놨으니까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좀이라도 유익하셨다 하시는 분들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누르시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